막바지 1953년 6월 10일에 강원도 구마전투에서 인해전술로 지배하게 달려드는 중원군과 용감히 싸우느라고 싸웠지만은 피치 못할 상황에서 포로가 되어 북한에 끌려가 47년간을 옥류 생활하다가 2000년도 7월 달에 간신히 북한을 탈출해서 도망강을 넘어서 한국에 귀환한 이전날의 국군병사 류영본입니다. 작년에 세는 나이로 89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 옥류되어 탄광강산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미 귀환한 국군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북한은 휴전되면서 응당히 송환해야 될 국군 포로들을 옥류하고 강산 탄광에 투입해서 강제 옥류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살아서 조국에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국군의 본분과 명예를 찾아야 된다는 그 신념만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 힘든 노동을 시켜도 우리는 좀 참고 견디자. 언젠가는 우리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날이 있으니까 하고 참았습니다. 물론 이걸 참지 못하고 일부 국군 용사들은 포로들은 거기서 정면으로 항의해서 우리는 전쟁 포로다. 왜 우리들을 송환해주지 않고 강제 노동을 시키냐. 이런 항의를 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과연 자기의 욕구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북한 당국의 그런 항의하는 국군 포로들을 색출해가지고 심한 사람들은 처형하고 또 일부는 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때문에 남은 국군 포로들은 좀 힘들고 억울해도 참고 견디자.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런 생활이 10년 이상 가겠냐 이러고서 참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희망을 가졌는가. 국군 포로가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이 있는데 아무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계시는데 이 수많은 국군 포로가 대한민국에 싸우다가 포로된 국군 포로가 북한에 있다는 걸 모르겠냐.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찾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면 50년이 변해도 우리를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탄광강산에서 온갖 고역에 시달린 국군 포로들 1명, 2명, 제가 올 때 2000년도 그때는 아마도 70, 80%는 고역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체 국군 포로가 얼마나 있었냐? 물론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그러나 북한이 1951년 6월 25일에 자기네 6.25 전쟁 1주년을 기해서 발표한 숫자는 얼마인가? 108,257명이 응유했다. 자기네가 발표한 숫자예요. 인민군 총사령부가 발표한 숫자고. 그런데 직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 그러면은 포로교환 때 대체 얼마나 돌아왔냐? 물론 아까 제가 말했던 인민군 국군 포로를 북한이 108,257명을 했다 했지만은 그러면 한국에서는 인민군 포로 얼마나 했는가? 물론 우리도 정확한 숫자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10만이 넘습니다. 어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 포로 숫자는 뭐 17만 명이지만은 그래서 실제 그만 교환돼서 온 포로가 몇 명이냐? 인민군은 우리가 75,527명을 북한에 돌려보내줬어요. 75,257명. 그러면 한국에 돌아온 국군 포로는 몇 명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8,257명이라고 북한이 발표한 게 1년 후에 발표한 숫자인데 한국에 돌아온 국군 포로는 몇 명인가? 10,000명도 안 되는 8,343명. 그러면은
75,857명을 인민군 보내주고 우리는 10,000명도 못 되는 8,334명을 데려왔으니까 9명을 보내주고 1명 받은 거야. 물론 그거는 인원 숫자에 관계없이 국제규정에는 포로된 숫자는 휴전이 되든가 종전이 되면은 무조건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북한은 얼마나 한 국군 포로를 억류하고 있었겠는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인민군 포로는 75,823명을 북한이 돌려보내줬는데 국군 포로는 10,000명도 안 되는 8,334명을 받았다. 9명을 보내주고 1명 받은 꼴이니까 물론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북한의 억류되는 국군 포로가 몇 명이었다는 것은 짐작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군 포로들을 억류해놓고서 부려먹었지만은 때가 되면 그래도 부려먹다 늙어서 필요 없으면 보내주리라 하는데 끝내 보내주지 않았어요. 자기네가 쓸모없이 된 국군 포로도 보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국군 포로가 많이 있었지만은 간신히 그래도나마 목숨을 걸고 탈출해온 국군 포로가 아까 말했지만 80명이 겨우 그것도 94년도에 조창호 중위가 처음에 탈출해 온 후에 10여 년에 걸쳐서 겨우 한 것이 80명이에요. 1년에 한 2명, 3명 이렇게 와서 겨우 8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의 생활의 것을 다 증언했어요. 세상에다가 나는 아버지 탕가에서 나는 어디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걸 다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하고 국군 포로 예우법을 발의해가지고서 우리 귀한 용사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해줬고 살게끔 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북한에서 비참하게 죽은 대여 명의 국군 포로의 자식들이 여기 330명인가 넘어와 있어요. 예? 그 가족들이 와서 또 증언하고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일부 좀 예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국군 포로가 한 명도 없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물론 우리 정부도 지난간 정부도 우리가 전혀 노력 안 하면 아니죠. 했죠. 그런데 북한이 한 명의 국군 포로도 없다 억지 주장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아서 여지껏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벌써 3차 정상회담까지 했잖아요. 내가 뭐 북미회담했는 그 관계 안 오고 3차 정상회담까지 하고 이제는 종전선언도 하자. 평화적으로 지내자. 평화적으로 화해협력을 아주 좋습니다. 정말 듣기 좋은 말씀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이 뭔가? 6.25 전쟁의 나쁜 유산으로 남아있는 국군 포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이지 이런 것을 나쁜 유산을 남겨놓고 종전선언한다. 그거는 종전선언이 아니에요.